네, 그럼 배우분들 착석하셨으니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성 감독님, 신인사업 전해진 한준도 배우분, 차례대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낭만적 공병의 감독인 조은성입니다. 자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적 공장에서 복수 역할을 맡은 신희철입니다. 꾸준히 잘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적 공장에서 복귀 역을 맡은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낭만적 공병의 성만장 역을 맡은 한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 때 충북이 아니고 충남입니다. 충남 영상이고요. 충남 아산에서 실제로 공장 경비를 알바를 한 1년 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영화에 보시면 놀이터랑 이제 대관람차하고 이 복서가 일하는 공장은 사실은 다 충남에서 찍었던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인천에서 저희가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자체가 충남에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를 배경을 했기 때문에 충남에서 이제 제작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이름 동명인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선배님들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저까지 같이 검색이 되는 이득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부터 느낌이 또 좋았고요. 감독님 전작 보고 나서도 그 감성적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에 연달아서 조금 몰입을 첫 느낌이 인상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때 감독님 직접 뵙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이제 배우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계속 소통하는 거를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게 저한테는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열리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얘기일 수 있다는 아픈 사랑이고 좀 위험한 사랑이지만 캐릭터로서는 좀 흔할 수 있게 보일 수 있다는 좀 생각을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거를 굳이 드러낸다기보다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머금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었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좀 그냥 혼자 소외를 하자면 그런데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빌어서 복수가 조금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에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모든 작품을 들어갈 때 서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고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희석 배우님과의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자랑을 집에서 많이 해가지고 네,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질투를 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촬영하면서 사실 다 모든 장면들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았는데 희석 배우님하고 같이 이제 노을이 지는 장면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저희가 촬영 시간이 이제 워낙 짧다 보니까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그 분위기에 좀 압도되어서 서로 좀 연기 같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름다웠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복귀는 우선 상처가 굉장히 있는 여자고 그리고 우울함을 일상에서 안고 살아가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서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대본에서 이제 인물들끼리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에서 좀 되게 심플하고 좀 대사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준도 배우님. 예전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폭력과 도박, 술,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배우로서 다 해볼 수 있구나 그런 마음에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런 인물인데 뭐 연쇄살인범이나 혹은 강간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좀 표현하는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 뭐 배우를 염두에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얘기를 좀 써놓고 어떤 배우가 이 얘기에 잘 어울릴까 이제 이런 생각도 주위에 추천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섭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흔들리는 물결이라고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상이 굉장히 좋게 남았었고 그 연약하면서 내면에 이제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밖에 그 얼굴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오는 그런 표정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섭 씨를 또 추천을 말씀도 해주시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 보시면 이름이 복서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못하는 사람 이름은 복서인데 싸움을 못하는 사람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도 많이 좀 작용을 했고 이섭 씨를 보면 복서인데 복서라고 뭐 이렇게 한번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인상도 좀 있어서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섭 씨를 복서 역할로 캐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복귀 역할인 혜진 씨는 그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은실이라고 아역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 이제 그거랑 사실은 그 이후 제가 혜진 씨에 대한 것들을 어떤 연기했던 것들이나 좀 본 적이 좀 드물었어요. 근데 혜진 씨를 처음에 뵀을 때 그 이게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해서 이렇게 딱 나오셨는데 앉아 계신 모습 처음 봤을 때 되게 복희 같다 이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혜지 씨 정도의 뭐 이런 분이 해주신다면 저는 훨씬 더 좋았고 사실은 그냥 복희가 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기 그때 사무실에서 처음 뵀을 때 딱 그래서 그 느낌이 첫인상의 느낌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했고 승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사진에 그 되게 못되게 생긴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저희 그 황반장이라는 캐릭터가 그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실제로 있던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한번 좀 만나 뵙고 싶다 이분 이미지가 너무 잘 맞아서 어떤 분인가 좀 만나보고 싶다 해서 만나 뵀는데 너무 비슷하시고 물론 이제 성격이나 그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거지 성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다르신데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한승도 씨를 황반장 역할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노을 지는 장면도 너무 너무 좋았는데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 이제 싸우는 장면인데 마지막 촬영 날이기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흙먼지가 굉장히 좀 거기가 이제 해 선박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제 기름때와 흙먼지가 이런 뒤섞여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촬영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개인적인 것과 그리고 장면적인 것과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조금 감정이 묘하고 인상이 가장 깊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그래서 또 장면 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또 나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준도 배우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고 명장면이신 것 같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희섭 씨가 말씀하신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개인적으로 그 자리가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거든요. 2년 동안 맨날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무슨 감독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셨고 몇 번 촬영 전에 합을 맞춰보긴 했는데
이게 두 번 정도 이제 싸운 시 있는데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몇달 동안 스턴트를 배운 게 아니라 그리고 영화 자체에서 느낌들 사실 현실적인 느낌이 더 옳겠다 싶어서 진짜로 때리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많이 담아서 해주셨고 저도 그게 진짜 사실 진짜 맞는 게 화면에서 그대로 전달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맞았고 합을 맞췄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를 살리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배님께서 이제 밀쳐서 제가 쓰러지는 장면에서 거기 뒤에 돌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머리를 받고 잠시 기억을 잃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진짜 리얼하게 보셔도 네, 정말 리얼하게 촬영을 했고요.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 저 갑자기 그러지 않을까. 그 장면에서 정말 막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끝까지 컷을 하셔가지고 해준 배우가 되게 대단하다 그런 걸 좀 느꼈고요. 저는 영화에서 항상 맞는 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때리는 역을 해서 좋았는데 맞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때리는 연기할 때 힘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피를 제가 대본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일상에서 정말 작은 웃을 일조차 없는 삶을 사는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 접할 때는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복서와의 만남에서 점차 경계를 풀고 이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복희가 복서한테 마음을 열면서 좀 여자로서 보이고 싶다라는 감정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복희가 좀 더 편하게 복서를 대해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멜로라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 더 담거나 했다기보다 낭만적 공장에서는 아까 혜진 배우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저는 사실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 촬영 현장 분위기도 그랬고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작지만 좀 똘똘 뭉치돼 있고 그런 분위기가 강연회까지 이어져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품에 대한 첫인상 그리고 감독님과 얘기 나누면서 받았던 인상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게 아마 영화 안에 많이 녹아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전부이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 이 영화는 뭐 특별하지 않지만 또 나는 어떠한 소중한 그런 삶의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배우로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안고 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공간이 공장이라서 공장으로 설정을 했었고 부둣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한 1년 반에 있었을 때 2년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깝깝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그나마 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곳이 바닷가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제 주로 바닷가에 가서 이제 멍 때리거나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바닷가 배경이 좀 많이 쓰였던 거고 이 두 사람이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그 바다에서 좀 트인 공간에서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닷가로 설정을 했고 대관람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대관람차나 뭐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죠. 은하철도처럼 어디 멀리 우주를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일상에서 뭐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거나 아니면 여기 뭔가 벗어나고 싶은데 대부분들은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두 사람의 탈출구가
대관람차 같은 거죠. 딱 자기만의 소우주 같은 곳이고 이제 하늘로 잠시지만 올라가면서 세상을 한번 쭉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기분이나 정서도 한번 환기를 할 수 있고 이래서 그 대관람차를 이제 그 배경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감독님 먼저 제도와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불륜의 개념보다는 위로의 개념으로 사실 시나리오를 썼던 거거든요. 물론 이게 영화를 보시는 분이나 물론 시나리오상에서도 읽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불륜의 이야기라는 코드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가, 정당할 수 있는가, 라는 사실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찍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영화적 장치에서 사실은 손 하나 잡는 것도 거의 없고, 사실은 좀 정서적으로 이 두 사람이 뭔가 유대감을 가지고 동질감을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의 관계를 뭔가 되게 물론 정사신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키스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심스러움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가 좀 자제를 했던 부분이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경우에 원래 시나리오가 두 버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걸 이겨내고 반장이 되는 역할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반장이 되어서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버전이 이제 본인 때문에 무언가가 실패가 되고 이렇게 돼서 죽는다라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을 놓고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물론 영화적으로는 이 분이 굉장히 뭔가 더 이렇게 이겨내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갔던 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하지만 예. 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분명히 어려운 문제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화적에서 막동이 주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란의 여지나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좀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이랬을 때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화에서도 계속 혼자 나는 맨날 이렇다. 나는 기대는 것도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여지들을 계속 저희가 좀 깔아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대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우울한 일상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여기서 복희는 나고 자라서 떠날 줄도 모르고 그런 어떤 그냥 꿈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그냥 꿈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장면을 보면 복희가 이렇게 멍하니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그 바닷가 사진을 막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마음에 들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사람. 그래서 복서가 그렇게 사지 말고 나랑 같이 떠나자라고 했을 때 자기 인생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쉽게 허락이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그 복희와 복서가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관람차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장면에서 저는 결국 약간 해방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물이 어디를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장면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모든 게 끝났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저희들이 유일하게 굉장히 카메라 매대와 왜냐하면 딱 시간이 반나절밖에 없었어요.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 여건상
예, 휴일날에만 거기가 이제 그 패선들을 처리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휴일에만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휴일에만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 오전에는 이제 다른 촬영을 하고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이 안에 무조건 다 찍어야 된다. 굉장히 급하게 찍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한 번에 다 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이 무리를 해서 카메라도 좀 몇 대 동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배우분들의 합의도 굉장히 잘 맞아서, 그리고 사실 예정에 없던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중간에 또 심지어 수정까지 해가면서 동선 수정까지 해가면서 딱 반나절 6시간, 7시간 이 정도 만에 아마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불륜 얘기긴 한데 네. 말씀대로 불륜 얘기처럼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되게 조심스럽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주인공이 또 경비직을 하는 데다가 뭐 고소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또 공장 직원,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현실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은 좀 그 약간의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웃음을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장치들을 좀 넣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낙봉 역할이 사실은 말씀대로 그런 작용들을 많이 해주는 그 배역인데, 그 제가 실제로 거기서 일했을 때 그 낙봉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실제로 계셨고, 실제로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실제로 저렇게 사투리를 심하게 쓰시고, 네, 그러다가 정말로 집을 날리시고 차를 날리시고 뭐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유쾌하셨던 분이라서 사실은 그냥 그분 캐릭터를 생각을 하면서 네,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봉 역할은 이걸 정말 누가 할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낙봉 역할을 이렇게 주변 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예, 예. 그래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좀 주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그 수영 선배님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게 물론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지만 굉장히 의외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면, 그다음에 희섭 씨하고 그때 이제 같이 처음 만났을 때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또글또글하시고 배율이 되게 재밌고 맞춰놓으면 희섭 씨랑 같이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아마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대적이지만 그 주인공이 복서에게 뭔가 그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얼굴, 그게 아마 수영 선배님 얼굴의 어떤 그런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수영 선배를 낙봉역으로 이제 캐스팅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전에 같이 작업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영 선배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그냥 낙봉과 복서의 역할을 떠나서 형님과 동생 마냥 현장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뭐 호흡이랄 것까지 설명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아니 역할 넘어서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보이는 게 아닌가 정도로. 그래서 사실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고, 현장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찍어놓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개봉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언론 배급 시사로 시작을 해서 첫 선을 보이는데 굉장히 좀 떨리고, 이게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보시고 이제 어떨까 이제 이런 그 궁금함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궁금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래도 뭐 찍기를 잘했고 이렇게 개봉하고 이러니까 참 좋다 뭐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먼 길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이렇게 이런 날씨에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를 이렇게 완성하기까지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뭐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소재도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생각할 부분도 있고 웃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영화 같아요. 촬영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개봉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보신 분들이 그래도 흐뭇한 미소하는 그런 남을 수 있는 영화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도 부슬부슬 왔는데 먼 길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낭만적 공장은 되게 화려하고 특별하다기보다는 담담하지만 독특함이 있는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촬영부터 개봉까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만큼 좀 긴장되고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기자님들 잘 써주셔가지고 오늘 하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